지금 손대고 나면 예산만 이중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건 손댈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거 안 고친다. 그렇지만 뚝방 제방길은 제대로 고쳐드릴게요. 제방길은 거기다가 우리 수세식 화장실도 좀 짓고 벤치가 필요한 벤치를 놓고 나무가 좀 시원찮은 벚나무를 좀 빼내고 새로운 큰 나무를 갖다 심고 해서 둔치는 좀 제대로 놓고 거기 둔치에 좀 음악이 좀 흐를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좀 만들고 해서 그 둔치와 관련된 일들은 좀 둔치는 손을 못 대지만은 안양천 제방과 관련된 일은 착실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어차피 질문이 나오겠죠. 뭐 재개발 재건축 광명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영식 기장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도 2003년도 예산을 약 8억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다음 준비 작업을 쭉 했어요. 그래서 한 2년에 걸쳐 준비 작업을 해가지고 작년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여러분한테 아마 주민 설명회, 공람 이런 절차, 도시계획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아마 여기도 우리 광명 이동도 아마 이쪽 동쪽이죠. 안양천 쪽 동쪽은 대부분이 아마 2011년 이내에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걸로 아마 공람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이쪽은 전혀 안 들어가 있지만은 이 목감천 쪽은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작년 11월 말경에 한 20일쯤 됐나요? 그때 경기도로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각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서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시점이 아마 금년 한 4, 5월 정도 되지 않겠냐 보여져요. 그게 들어오고 나면 되돌아서 확정되고 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동민들이 먼저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확정된 후에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미리 무슨 조합을 구성한다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서로 동네끼리 갈등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통장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통장님들이 중심을 딱 잡고 뭐 서명하자 뭐자 이런 일 됐을 때 하지 말고 조합 구성도 그 이후로 안 늦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다음 달부터 2월 말쯤이나 3월 달부터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그 프로그램을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이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것을 한 10시간 정도 강좌를 만들어서 1기, 2기, 3기에서 기수로 졸업을 좀 시켜가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갈게요.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한다.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한다. 법적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뭘 알아야 민원이 덜 생기고 뭘 알아야 서로 주민 간의 갈등 구조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강좌를 개설시켜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아마 수요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것을 우리 주민들의 상대에서 법적 절차는 이렇고 행정 절차는 이렇게 하는 흐름도 같은 거라든가 저개발 진행했던 조합장도 신뢰도 와서 강의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좀 더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좀 오류를 검하고 좀 그런 일이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강좌를 개설시킬 계획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죠. 뭐 그리고 뭐 또 여러분 질문이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공남 공고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광명 이동 주민들은 그 재개발이 실현된다는 그런 생각에 모두 부풀어 있습니다. 이 동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향후 일정을 좀 추진 계획 일정이요.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의 그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답변을 게임장. 광명 이동 요새 최근에 성인 게임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광명로 주변이 다 게임장으로 다 뒤덮이게 생겼는데 이 게임장 신설이 앞으로 더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속사정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스무는 알겠어. 공원 만들어달라는 얘기겠지 뭐.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거니까. 아니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안 돼 있어요. 행정이 그렇게 눈에 한껏 띄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보여드릴게. 이행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도용지로 돼 있던 것이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절차를 변경을 시켰어 이미. 먼저 이제 하려면 절차를 고쳐야 되니까 내용이 수도용지 쓰던 것을 이제 공원용지로 바꾸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거라고 해서 수도에게는 특별회계예요. 그걸 26억을 시장이 시장한테 돈을 주고 삽니다. 일반 회계에서 수도 특별회계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건 이제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2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걸 줄 수 있는 돈을 근거를 마련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뜯어내고 다시 공원을 만드는 한 8억 정도 들어가죠? 한 8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36억 정도가 전체에 들어가야만이 그 공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36억이라는 돈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은 수건사업이고 또 그것은 그 지역에 다른 뭐 공원을 만들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결심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우리 나상선 의원님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 전액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 봄에 바로 뜯어내는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여름에는 주민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됐습니까 이제? 예. 예, 여름에 안고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 분야 우리 이혜명 분야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임장 관련된 일은 우리 광명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좁은 지역에 게임장이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시가 인구수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광명시 전체적으로 79개가 있습니다. 79개가 들어 있는데 구로 같은 데는 한 120개 있고요. 또 뭐 금천도 한 100몇십 개 있고 전부 다 그래요. 뭐 안양도 우리보다 부천도 더 많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제 좁은 면적이다 보니까 학교가 옆에 끼다 보니까 학교 주변 200m는 불가능해요. 옛날 강명 이동도 저 앞에 뽀뽀 유치원만 있었으면은 여기 있는 게 옆에 하나도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근데 뽀뽀 유치원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거기에 지금 게임장이 들어왔는데 그게 옛날에는 허가 사항이었어요. 근데 게임 음반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그게 등록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재량 행정이 아니고 기속 행정이에요. 이러이러한 조건만 맞으면 신고만 안 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 규제하거나 뭐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다른 법률에 걸 수만 있으면 걸어가지고 허가를 안 내리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금년에도 허가를 8개를 발령을 시켰어요. 9개를 발령시키거나 10개 들어서 1개를 겨우 안 낼 방법을 내주고 9개를 특히 학교 측과 조금이라도 연관학교 맺을 수만 있으면 정부에서 불허가 안 내리려고 모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강한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으로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속 업무들이 검찰과 경찰 측에서 좀 강하게 하지 않는 한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실에 가보면 여러분 뭐 어떻게 그 시장실에 가면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다 동그라미 다 쳐놨어요. 도저히 이게 어디로 가는 건 저기 어딘 건지 신청 들어왔다면 어디다 냈느냐부터 다 전부 확인을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왔던 것이나 앞으로 더 들어올 거에 대해서 장사가 안 돼야 지금 폐업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게임장 영업이 저도 유행 타거든요. 조금 있으면 거의 한물 건너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걸 뭐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시 조장 행정이 시의 행정으로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우리 시가 무슨 경륜장도 들어고 무슨 도박도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 광명 뭐 언론 신문이 자꾸 그걸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계 숫자를 다 비교해줘서 다른 시하고도 비교를 해주고 근데 우리 시가 다만 좀 좁은 지역에 밀집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 숫자로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경찰서하고 우리 안산지청하고 좀 협의를 해가면서 집중적인 단속 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게요. 그것이 참고적으로 말씀 우리 시는 79개고 뭐 수원 8달에 131, 성남 수정구가 126, 고양 덕양에 94, 엄미가 169개 안 내줬어요.
하여튼 시장으로서는 안 내리려고 무단 얘기를 쓰고 있다는 시장의 심정만 좀 이해를 좀 토로를 하고 싶습니다. 처벌도 많이 해요. 작년에 24건을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그러면 100% 소송이 됩니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가 이제 한 30년 된 도시거든요. 30년 넘었죠. 70년, 75년은 이 용역을 안 해도 됩니다. 50만 도시는 자동차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이지만 그래서 우리랑 낮고 세월이 많이 간 도시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8억을 확보해 작년 8월달에 그걸 마무리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공담도 들리고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려가지고 지난 11월 말경에 24일 날인가 경기도로 보냈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각 가별로 협의를 거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보완을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보완을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FA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이제 해야 됩니다. 어느 지구 목표가 설정이라고. 아주 이 내용은 우리 강민동을 뉴타운으로 시도 고민했고 현행법상 가능한 것이 어디가 가능한 어디까지 가능한 용역을 줘서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설명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그러니까 뭐 내년 내용이 바로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월드메리디아 이런 것들 제가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느긋하게 차근차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에다 그 강좌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걸 추진한 주체들 또 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10강좌 정도 만들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 소장 불러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추진했던 조합장 불러서도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수들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이런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쭉 해가면서 공감대를 넓혀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 알박기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애를 먹었지만 지금은 그걸 못하게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 몇 프로만 넘으면 전부 우리 매수 청구권이 발동할 수 있게끔 제도도 고쳐졌고 옛날에 토지를 100% 확보해야만이 그런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은 100% 하지 않고 몇 프로 이상만 넘으면 해가지고 낭비 매수 청구권에서 법적 소송으로 갈 수가 있게끔 제도도 바꿨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고쳐놨어요. 그런 내용들도 좀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광명동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일들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상당히 물리게 보이지만은 이 일을 진행할 때 상당히 엄청나게 추진력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강명 5동 쪽에 있는 현지 예배들 같은 게 이미 사람이 입주를 했잖아요. 지금 메리디앙도 지금 한 2층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도덕파크에 그 뺑뺑 돌아면서 민원이 다 쌓여있던 것도 주간 개선사업 지구도 2,300세대인데 그것도 제가 들어가니까 그 헐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해결해서 다 지어서 지금 다 입주된 지가 몇 년 됐고 5년째 돼서 내년도 분양받아야 돼요. 거기 지금 그 임대아파트 들어있는 거 철망산 300세대 전부 그게 집어넣으면서도 했고 뭐 지금 80년대 초반에 지었던 그 경찰서 앞에 5층 아파트들이 전국에서 꽤 있어요. 상당히 6,300세가 전부 공동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중앙아파트는 다 그랬어요. 그걸 풀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게 진행하지 못하는 단지도 꽤 많아요. 다른 지역에 우리 광명시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참 어렵게 해서라도 강한 추진력까지 밀어붙여서 근데 그것이 매듭이 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처럼 광명동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일들은 저는 시가 해야만이 광명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주차장을 살 돈도 없고 확보할 방법도 없고 내 집 앞에 주차장 만들려면 또 시민들이 다 반대하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방법밖에 주차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뭐 특별하게 우리 김 교수님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겠지만 특별히 드릴 얘기가 없어요. 하여튼 지금 옛날 공람했던 것이 교과서고 그대로 하거나 또 보완되거나 하면 그 내용을 챙겨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 소식지를 여러분 다 읽죠? 근데 대답을 이렇게 시원찮게 하는 얘기는 안 읽는 사람도 꽤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정 소식지를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동에 관계되는 우리 회장님들, 우리 총무님들 시정 소식지를 100%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야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그걸 100% 알고 나면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뭔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어제 뭐 거기서 저거 음악회 한다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시정 소식지를 아주 정독을 해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정 소식지를 읽고 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만나면 얘기를 해야 돼.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카페 가서도 얘기를 하고, 목욕탕에 가서 때밀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찜질방에서 같이 앉아서 그냥 노닥거릴 때, 같이 수다 떨 때도 그 얘기를 먼저 수다를 떨어야 되고, 좀 그래야 된다고요. 거기는 미담 사례도 많고, 그러니까 시정 소식지를 100% 읽어서 그것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돈도 한 20만 원씩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좀 열심히 그걸 열심히 읽고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돈도 수당도 드리고. 그래서 좀 꼭 좀 읽어주셔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좀 어머니 역할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돼. 저 집에 말이야 숟가락에 몇 개가 있는지, 저 집애가 이번에 고3인지 말이야 학교 들어갈 나이가 7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 노인네 말이야 어르신들 있는 계신데 잘 모시고 있는 집인지, 애들 계속 주업해는 술정배 아빠가 있는 집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어머니의 역할로 그 동네에서 좀 100%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복지사와 협의하고 동장한테 얘기하고 시의 담당 부서에 얘기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좀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라고 믿는데, 물론 잘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그 인구 통계 조사를 할 때 우리 조사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여러분 통계 조사를 나갈 때는 꼭 가서 옥상방도 옥탑방도 올라가 보고 밑에 지하실 다 들어가 봐라. 살게 좀 어렵고 고단하게 산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냉장고를 열어봐라. 그리고 쌀떡도 열어봐라. 반찬을 뭐 가지고 먹는지를 확인해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자존심하고 그런 걸 물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건 적어도 사회복지사 한 번쯤 방문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시를 해달라 해가지고 표시를 받아온 것이 422명을 받았어요. 422가구를 422가구에다 보고 우리가 그 소방서자 관리하고는 업체 한 30개 됩니다. 소방서 비닐하우스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452개를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부 확인 작업을 작년에 다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김치 보낼 사람 김치도 보내주고, 쌀 보낼 쌀도 보내주고, 또 뭐 우리 제도권으로 수급자로 지정한 사람 지정도 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해서 자매비상 자매 맺어주고. 사실은 그 일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통장님들 역할을 다 해줬다면은. 근데 통장님들이 별로 그걸 파악하지 않구나 있다는 걸 내가 그때서 느꼈어요. 사실 통장님들이 그렇게 파악이 돼 있다면은 통계조사원들이 보였겠어요. 통계조사원들이 그런 숫자를 가져왔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예의는 쓰고 있고 열심히 해주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지역에 그 저소득층과 함께 할 수 있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함께 부둥고 가야 돼요. 적어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통장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통장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좀 파악을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고 만든다면은 제가 길을 하나 안내를 하나 있더라도 같이 보듬고 갈 테니까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을 착실히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등을 했습니다. 30등을. 좀 창피하잖아요. 예? 우리가 서민들 모여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31개 시군 중에 30등을 했으니까 거의 꼴찌를 한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통장님들 좀 뭐 10등 안에 들 이유가 없어요. 한 15등만 전 했습니다. 그래 15등만. 중간만 딱 갔으면 좋겠으니까 좀 꼴찌가. 우리가 광명시가 적십자 활동은 제일 활성화된 동네예요. 적십자 회원도 제일 많고, 봉사에도 각 동별로 만들어진 건
대한민국에서 광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십자 협의를 걷는 것은 꼴찌라고 있으니 뭔가 크게 잘못된 거지 이게. 그 적십자 회원들도 많고 봉사에도 제일 많은 동네가 적십자 협의를 꼴찌를 걷는다면 좀 뭔가 언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통장님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15등만 좀 하게 해주셔서 며칠 전에 우리 우봉재 경기도 지사장이 오셨는데 미안해서 혼났어요. 좀 금년에 좀 그러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꼭 공이 뭐 5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제가 시에서 웬만하면 시장님을 이렇게 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이제 그 2006년도 예산안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걸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광명 이동에 있는 이 두 가지 신규 사업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저희 광명 이동이 금년에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그 건물을 헐어버릴 수도 없고 또 헐어서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건물이 우리 광명시의 가장 오래된 관공서 건물입니다. 그게 우리 이제 시에 이제 많은 이제 공적인 건물이 많이 있었지만 옛날 시흥군 서면 광민리 때 그것이 최초의 출장소 건물이었고 그 건물이 보건소였고 우리 역사적인 건물에서 그게 가장 최초의 우리 간 건물이기 때문에 처분할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그 건물을 대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우리 어린이들 쓸 수 있는 작은 도서관 형태로 넣는 것이 주민들 의견에 가장 부합된다는 것이 우리 동장은 여론파악으로 나상선을 파악해서 가졌던 내용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4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감천을 앞으로 주차장을 이제 폐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폐쇄를 하면은 인근의 주차 문제 때문에 광명 이동의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대안은 뭐 주장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명 일동 쪽에 자꾸 주차장을 확보해왔던 노력도 옛날 30번 종점 땅도 샀던 이유도 그래서 샀던 것이고 그쪽에 부지런해서 그게 이제 철골 주차장 좀 세우고 해서 하여튼 지금 그 안양천변에 세 있는 주차 대수만큼은 다 안 되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만 확보가 된다는 판단했으면은 폐쇄를 바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절반 정도 확보하는 것은 금년 안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주차 빌딩도 짓고 해야 할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전혀 대안 없이 몽땅 헐어내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면의 절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이후에 폐쇄 조치라고 해서 그렇지만 줄이는 작업을 할게요. 금년도 자전거 도로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서 좁아짐으로써 주차면서 줄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폐쇄와 관련된 부분은 한 절반 정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갈게요. 나중에 한번 좀 지나고 나면은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충분한 좀 시간을 갖고 주민에게 좀 홍보를 이제 주차 면수가 이제 절반 정도 금년에 이제 줄어드는데 그것을 공사 시점에서 홍보를 하시면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니까 최소한 3개월 전에부터 좀 홍보를 해서 주차를 좀 전에 목감천에 했던 주민들이 사전에 좀 인지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공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적인 분이니까 뭐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우리가 다른 뭐 교회 건물이라든가 복지관에 대한 큰 건물을 빌려서 우리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주민과 대화를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고 그래서 실제 동정과 관련 있는 일만 모아서 동정 업무 보고 형태로 해서 우리 좀 실질적으로 동행정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통장님들 그리고 각동의 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총무님 정도만 모아서 실제로 동과 관련된 일만 가지고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금년으로서 만 25년이 지나가고 이제 시가 개청된 지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가 발전은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아주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고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장 고무적인 일은 최근에 그동안 우리 시가 대학이 없어가지고 많은 시민들도 왜 대학을 못 만들어내느냐 대학 하나 넣어야 되느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용이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도권 정비법 적용을 받고 감일 억제권역에다가 대부분 땅이 그린벨트고 그린벨트 이외 일반 주거지역은 500평짜리 나대지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땅값도 뭐 보통 되는 땅값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게 했던 일인데 그동안 우리 시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한 60만 평 품인 중에 7만 1,000평을 음악밸리라는 사업에 넣고 그게 인재 양성이라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음악밸리를 넣겠다라고 건교부에 쭉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 부지에 지난 1월 12일 날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를 광명에 들어오기로 하고 제2캠퍼스 조성에 관한 소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에도 캠퍼스 대학이 들어오는 크나큰 성과물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시 개청 이후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시장을 2번에 재임을 하면서도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일과 관련해서 숭실대학교 밀밀 작업을 쭉 해오다가 지난 1월 12일 날 드디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어떤 대학이고 또 우리 광명에 들어오지 않은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들어오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학생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언제쯤 뽑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이 좀 궁금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에 평양에서 설립된 대학입니다. 어쩌면 근대 대학의 효시라 할까요? 뭐 성균관대학 같은 데서는 뭐 성균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기 역사다 해서 600년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근대적인 의미에는 숭실대학과 연세대학교 이런 것들이 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1897년에 설립을 해서 1937년에 신사참배 거분에서 그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문을 닫았다가 해방이 되고 한국 동란이 끝난 후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도에 영락교회에서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한경지 목사가 있던 영락교회에서 대학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1957년에 현재의 자리인 상도동에 있는 그 터로 자리로 옮기게 되죠. 거기 부지가 한 3만 8천 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혹시 그 앞에 지나가 보시겠지만 여러 군데 물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밸리 내에 2만 평 부지를 우리가 할애해 주기로 했습니다. 2만 평 부지를 할애해서 물론 뭐 자기도 돈 주고 사야 되겠죠. 하여튼 2만 평 부지야. 그리고 2만 평이 그 뒤쪽에 있는 공원은 이제 우리 시 앞으로 지금 개인 땅이고 또는 철도공사 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묶어서 그 부지에 2만 평 부지에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가 조성이 됩니다. 어떤 대학이 들어오냐면은 첫째 우리 음악밸리와 연관성이 깊은 공연예술 전문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공연예술 전문대학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IT 산업과 관련된 문화와 IT가 결합된 IT 과학정보대학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평생학습원 개념의
지금 숭실대학교에서는 평사수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의학원이 있고 전산원이 있고 그다음에 음악원이 있어요. 그 음악원 3가지를 묶어낸 평사학습원 개념인데 그 학습원들이 우리 강명에 들어와서 빠름하면 2008년도부터는 학생을 뽑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앞으로도 거기 숭실대학교 부총장하고 우리 강명시 부시장이 단장대에 돼서 소위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TF팀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추진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모든 역량을 지원하고 모든 걸 묶어서 대학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대학의 유치와 관련된 열망들을 해소시켜주는 일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21세기가 문화의 시대고 문화의 산업만이 꼽힐 수 있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예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전문대학이 우리 음악벨리를 추진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음악벨리 내에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들 큰 틀은 해결 한 60% 정도는 성공에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놓여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숭실대학교는 뭐 전산 계산학과를 아마 대한민국 대학 중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학과예요. 그래서 IT와 관련된 특히 옆에 있는 디지털 공단과 관련된 그 산학년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도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강명하도 더 인연을 맺으려는 의지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잘 모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일, 수화택지, 경전차, 경륜장, 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일 이러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우리 박효진 도의원님이나 우리 박영희 시의원님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좀 여러분들 궁금할 테니까 현재 진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위원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춘기 시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이명식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함께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문실하다가 우리 노인수 시의원이 지원해